그러면은 이어서 육군본부의 최성진 정책실장님께서 오늘 모든 논의의 발편을 마련하게 되는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인구절벽 시대 대비 육군의 전략입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성. 육군본부 정책실장 최성진 소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의 보좌관께서 위원장님이 빨리 움직이셔야 될 템포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맞추기에 노력했는데 계산을 아무리 맞춰도 유진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면 중간에 일어서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이번에 육군역 포럼을 전반적으로 주무한 부서의 장으로서 먼저 이렇게 국가방위 중심군인 육군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 기분과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 최전문가들께서 오늘 또 고견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정책부서 외에도 저희 육군의 핵심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전후방 각지의 그 창급 부대에서 저희 전우들이 함께 와서 함께 육군의 미래를 고민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장이 됐다는 것이 더욱 기쁘고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션 발표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부분에 우리 총장님부터 모든 분들이 인구절벽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당면한 위협을 줬다는 것을 다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구절벽에 대비한 육군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전략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위 연령이라고 하십니까? 가운데 축자 위치 위자입니다. 말 그대로 어린아이부터 우리 최고령 100세 할아버지까지 전 인구에 나열을 해놓고 가운데 2분의 1을 했을 때 있는 위치가 그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88년도에 28세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돌아들면서 32세, 37세, 올해는 45.6세입니다. 그러니까 47세입니다. 그러면 날짜로 따지면 77년생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허리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71년생입니다. 아마 베이비 부머 세대의 좀 마지막 세대일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이 102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90만 명으로 다 떨어졌고, 그래서 길 가시다가 혹시나 저 사람은 몇 년생일까 하시면 71년생 하시면 대부분 맞을 것 같습니다. 저 굉장히 흔한 사람입니다. 오늘 흔한 사람이 여러분들께 간단히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장님 한번 웃어주셔야죠. 하기로 했잖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3D 기억나십니까? 그 기피한다는 3D 문화, dirty, difficult, dangerous. 근데 요새 3D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탈세계화, deglobalization, 탈탄소화, decarbonization, 그다음 마지막이 demographics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 demographics, 인구 통계가 우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70년대 일개 학년이 학교 운동장을 꽉 채운 이런 장면입니다. 이때 우리 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면면한다. 그렇게 아주 강제적인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저희 전교생이 모인 강당입니다. 뒤늦게 정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 출산율이 저하되기 시작한 그 모멘텀은 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0.78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평시에 0.7명대로 떨어진 경우는 대한민국 말고는 딱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1990년대에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면서 동독 지역에서 94년도에 일자리도 없어지고 하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를, 아기 낳기를 주저한 결과 0.7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회복하는데 1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의 당면한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육군은 그동안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은 국방개혁을 통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한 과정을 겪어왔고, 지난 2022년도 말에 결국은 육군은 18.1만 명이라는 병력을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한번 저희들은
황골탈퇴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인구의 급락에 따른 입영장병 제한에 따른 우리의 미래를 모색해야 되는 그러한 위기에 도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육군은 이러한 입대 자원의 감소, 2차 인구 절벽에 대비한 모습, 거기에 더불어 간부 지원 인원들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저희들의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육군에서는 보신 것처럼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서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전략 목표들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육군 기본정책서 2440에다가 육군의 중장기 미래를 위한 정책 목표와 정책 기조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정책 목표는 이겁니다. 첫 번째, 대응 능력 구비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두 번째, 첨단 과학기술 기반한 정예 육군으로 변혁을 하고, 세 번째로 매력적이고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육군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11개의 저희들 기조를 만들었고, 그 중에서 오늘 육군역 포럼을 통해서는 1-3번 즉각 전투력 발휘 보장, 그리고 1-4번 예비전력 능력 확충, 그리고 2-1번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현전력 보강, 그리고 3-1번과 2번을 통해서 매력적인 육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1세션에서 우리가 논의할 것은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전투형 육군의 변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논의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25년도에 국방혁신 4.0 육군 기본계획을 수정 1호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때 아마도 오늘 논의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세션에서는 매력 육군 만들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육군 육군 기획문서에서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매력 있는 육군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세션에서는 예비전력인데요. 이것은 예비전력 정예자원 확보와 그리고 예비군 부대 운용 방안의 발전을 논의하면서 예비전력 확충을 위한 아까 한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을 개정하고, 그리고 예산 확보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참고를 통해서 육군 기획문서에 반영해서 향후 육군의 정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한 140여 명의 우리 분들이 계시고요. 여기 유충에는 인원을 다 포괄 못해서 한 60명, 100명 가까이 인원들이 저희를 이 모습을 화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아마 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미래는 현재와는 다를 것이다. 두 번째, 미래의 뿌리는 현재의 지금 이 세계에서 나올 것이다. 미래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날들의 총합이라고 하는데, 현재와 구별되는 이유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시각이 존재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아마도 현재의 연속 손상에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파격적으로,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미래를 고민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 및 그리고 활발한 토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대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만큼 미래를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미래 육군을 위한 향상된 대안을 만드는 실마리가 될 것이고, 이는 육군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마디마디를 만들어내가는 육군의 노력의 결실을 더욱 풍성하게 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육군의 전 구성원 분들과 육군을 성원하시는 모든 분들 더욱 큰 성원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성!